다음은 유부건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산시의회 유부건 의원입니다. 먼저 서산시의회에 지대한 관심으로 자리를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변화를 원하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시민이 근본인 서산시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임재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도 깊은 고마움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더 새로운 시민의 서산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맹종호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의원은 17만 7천여 시민의 눈과 귀가 되고 손과 발이 되어 어렵고 힘든 분들의 대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이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혼신을 다하는 의원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더불어 함께 행복하고 따뜻한 서산, 이웃과 함께하는 복지 서산을 위해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에 관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체류 외국인 220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국만리 물살고 땅사는 타국에 와서 열심히 정착하고자 하는 결혼 이민자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안정적이고 빠른 정착을 위해 이 시간에도 최선을 다해 땀 흘리는 종사자들의 어려움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결혼 이민자 1,300여 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센터 이용인원 7, 80명, 연인원 4만여 명. 그들은 우리의 이웃이며 아내며 며느리며 어머니입니다. 또한 늙어가는 우리 사회에 희망을 주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 희망의 꽃송이들이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주택이 절실합니다. 또한 우리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산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흔히 강산이 바뀐다는 10년을 협소한 새빵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17만 시민의 건강한 가족 생활을 위한 센터의 신축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사회적 약자에게 서비스를 시행하는 복지시설이 열악할수록 복지 서비스의 질도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사회적 비용을 투자하지 않고 어찌 서비스의 질만 높아지기를 기대하겠습니까? 질 높인 서비스를 과감하고 확실한 투자가 절실할 때입니다. 모두가 기대감에 부풀어 있습니다. 시장님의 공약사항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서산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신축이 공약에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어떤 형태의 건립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효율적인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직 개편안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질 높은 복지 서비스를 위한 전문적인 조직이 필수라고 사료되어 강력하게 드리는 제안입니다. 글로벌 사회에 발맞춰 다문화 팀이나 가족 지원 팀이라는 명칭으로 이미 조성되어 전문적인 서비스를 실행하는 지자체가 상당수 있습니다. 가칭 가족 지원 팀을 두어 건강가정 다문화 업무 영역을 전문성으로 구분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업무 시스템을 마련해 주어 건강한 가정, 행복한 시민을 위한 업무 영역이 확고하게 자리매김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사회가 복잡 다달해질수록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대처 능력이 필요하고 클라이언트의 욕구도 다양하고 복잡하며 구체적으로 표출되는데 이에 대응해야 하는 전문가 집단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선 종사자들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이를 지도 감독하는 공무원의 퀄리티도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혼 이주민 1,300여 명, 그 가족 5천여 명,
플러스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 지원 사업 담당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엄중합니다. 이들을 담당하는 복지 업무는 담당관 한 사람이 감당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다문화 가족의 지속적인 증가와 외국인 주민 문제 부각 등 다양한 다문화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정책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중요하게 인식할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정책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중요하게 인식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계획, 수립, 지원을 위한 융합 조직 구성이 필요합니다. 가족관계 사업의 중재대한 이즘에 여성가족과의 가족관계 팀 또는 다문화 팀을 신설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65세 노인 인구가 16%를 넘어 고령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현실을 급격한 인구 절벽과 지역 소멸의 위기 앞에 직면하였습니다. 출산율 꼴찌, 고령화 속도가 OECD 국가 중 가장 급속하게 진행되는 나라, 자살률 1위, 청년 취업이 바닥치는 세대와 계층 간 갈등이 심각한 나라, 학령 인구 급감으로 폐교가 속출하는 현실, 전국 시군구 10곳 가운데 4곳이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가 줄어 지역 자체가 소멸 위험에 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죠. 지난 8월 13일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동향 브리프 7호로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 위험 지역은 89곳, 39.0%로 조사됐습니다. 이 연구는 한 지역의 20세에서 39세의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고령 인구로 나눈 값인 소멸 위험지수가 0.5% 미만인 곳을 말합니다. 즉, 가임 여성 인구가 고령 인구의 절반에도 못 미칠 경우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로 지역 공동체가 사라질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시는 아직은 괜찮지만 우리 충남이 0.67로 낮은 수준입니다. 전국 평균이 0.91입니다.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시 분구는 2013년 기준으로 75곳이었으나 5년 만에 14곳이 늘었습니다. 인구정책이 심각한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우리 현실입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저출산 문제입니다. 서산시의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은 무엇입니까? 인구정책 추진 현황과 구체적인 로드맵을 밝혀 주십시오. 넷째, 국내에서 조현병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가 약 10만 명으로 공식 집계되었습니다. 다만 조현병 유병률이 인구의 1%라는 점을 참작하면 실제 국내에는 약 50만 명의 환자가 존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8월 23일 국민보건공단에 따르면 조현병 질병코드 F20입니다. 조현병으로 진료받은 인원은 2012년 10만 1000명에서 2017년 10만 8천 명으로 최근 5년간 약 7% 증가했습니다. 이제 이는 실제 환자가 늘었다기보다는 치료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면서 병원을 찾는 환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해석합니다. 조현병 유병률을 고려해 보아도 현재 집계된 환자는 현실과 다르다고 봅니다. 서산시에 거주하면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의 수는 2016년 기준 9,552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통계연구에 나타난 겁니다. 이는 서산시 인구의 5.5%를 차지하는 숫자입니다. 정신질환은 단순히 병원 치료만 유지한다고 하여 쉽게 회복되는 병이 아닙니다. 논문에 의하면 조현병 환자가 약물 치료를 잘 받아도 1년 동안의 재발률이 30%가 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물 치료와 함께 정신재활 치료를 병행할 경우 재발률뿐만 아니라 입원 횟수, 입원 일수, 그리고 직접 치료 비용도 현저히 감소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공식적으로 정신질환자 한 사람의 완전한 회복을 100%로 봤을 때 약물로서 치료 가능한 부분을 40%로, 정신재활치료를
회복 가능한 부분을 역시 40%, 환자 개인의 특성에 따라 나머지 20%가 좌우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약물치료와 동일한 비중으로 정신재활치료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정신질환자들이 적절하게 정신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정신재활시설들이 필요하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우리 서산시에서는 정신질환자들의 재활치료를 위해 보건소에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등록된 정신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주 2회 주간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관내 거주 정신질환자 수에 비하여 턱없이 적은 인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의 주 2회 운영으로는 적절한 정신재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천안시나 아산시의 경우 이러한 정신재활 치료를 위한 정신재활 시설들이 활성화되어 있지만 서산시의 경우 정신재활 시설이라고는 최근 생겨난 공동생활가정 한 곳밖에 없으며 그나마도 정부 지원 없이 개인이 자비로 운영하고 있어 제대로 활성화된 정신재활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서산시 관내에 거주하면서 정신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적절하게 정신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실정인데 이에 대한 서산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섯째,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회적 편견과 낙인 때문에 숨어 있거나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환자들의 실태는 어느 정도이며 그들을 치료 현장으로 이끌어내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신질환은 발병 초기에 병원 진료를 통하여 쉽게 치료가 되는 병이지만 특성상 발병 후 정신질환이라고 인식을 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있고 그러는 동안 본인은 물론 가족들조차도 모르게 만성화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만성화되어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상황에서도 가족들은 자기 집안에 정신질환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두려워집니다. 한국인의 특성상 정신질환은 저주받은 병이고 유전된다는 잘못된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과 낙인은 환자를 치료의 현장으로 데려가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집안에서 폐쇄된 상태로 방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정신질환을 가진 환자의 30% 이하만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렇다면 우리 관내에는 대략 1만 명 정도가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감안한다면 얼른 계산해도 3만 명 이상의 정신질환자가 살고 있고 그중 2만 명 이상은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2만 명의 정신질환자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 것일까요? 한때 사회적으로 떠들썩하게 문제를 일으켰던 정신병자에 의한 사건과 사고들은 모두가 사실상 치료 영역 밖에 있던 환자들에 의한 사건이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입니다.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어도 최소한의 약물 치료만이라도 잘 유지하였더라면 이러한 사건들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른 질환과는 다르게 정신질환을 가진 환자들을 발굴하고 그들을 치료의 영역으로 이끌어내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들은 질환의 특성상 자발적으로 치료의 현장으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가 그들에게 다가서서 손을 내밀어 잡아주어야 하고 안내를 해주어 치료의 길이 있고 회복의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일은 누가 해야 합니까? 법적으로는 그런 일을 하라고 만들어진 기관이 바로 각 지자체에 설치된 정신건강복지센터입니다. 서산시 건강복지센터가 이런 센터 분야의 역할들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까? 지난 1년간 몇 명이나 환자들을 발굴하여 치료를 받게 했는지요? 그들이 치료받기 전과 후에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산시가 과연 그렇게 숨어있는 정신질환자들이 어디에 얼마나 존재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나 파악이 되고 있으며 그들을 치료의 현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속담에 병은 알려야 낫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리지 못하고 숨겨야만 하는 병이 있으니 이것이 바로
정신질환이라는 병입니다. 다른 모든 장애 분야들이 당사자들과 가족들의 노력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찾아가고 사회적 지위를 획득해 나가고 있는데 반하여 정신질환자들은 당사자들이나 가족들의 활동이 너무 미미하여 존재감조차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명백하게 알리지 못하는 병이기 때문에 나서지도 못한 채 숨지기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알리지 못하는 병일까요? 그 이유는 정신질환자들이 받게 되는 이 사회의 근거 없는 낙인과 편견, 차별 때문입니다. 정신질환자들과 그 가족들은 질환 그 자체만으로도 더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보다도 더 견디기 힘든 일은 그들을 바라보는 사회의 낙인과 편견과 차별입니다. 정신질환자들이 이 사회에서 겪는 차별은 공식적이건 비공식적이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보험 가입에도 제약을 받습니다. 각종 자격증 취득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일반 사업장은 물론이고 공공기관조차 정신질환자들이 취업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신체적인 제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더 일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단순히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 하나로 이 사회로부터 거부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질환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비교적 적은 지역에서는 그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취업을 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반 신체장애인들보다 더 나은 평가를 받으면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산 시민의 거의 20%에 가까운 숫자로 추정되는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차별과 편견에서 벗어나 시민의 한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한 시 나름의 대책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우리 서산시가 정신질환자들이 겪고 있는 사회적 편견과 차별, 낙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여섯째, 서산시의 2017년 자살률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자 수를 말합니다. 28.5명으로 우리나라 평균 자살률 24.3명보다 높은데 자살 예방을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는 10년 넘게 OECD 국가 중에서 공식적으로는 14년째입니다.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충남이 자살률 전국 1위라는 불명예를 벗은 지 얼마 안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 서산시의 자살률은 여전히 우리나라 전국 통계 숫자보다 높습니다. 자살의 원인을 살펴보면 정신과적 문제로 인한 자살이 56.4%, 경제생활 문제가 24.4%, 신체적 질병이 22.3%로 정신과적 문제가 가장 많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대부분 우울증인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보건공단의 또 다른 통계에서 보면 우리 서산시의 우울증 환자가 8,655명, 2015년 기준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들에 대한 자살 예방 대책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자살 통계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노인 자살률입니다. 작년도 자살 현황을 보면 70대 이상 노인 자살률이 59.4명으로 우리나라 평균 자살률 24.3명입니다. 자살률이 2.4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나라의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노인 자살률을 낮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미이고 자살 예방 사업의 초점은 노인 자살 예방에 맞춰야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2018년 9월 말 현재 서산시 70세 이상 노인 인구는 29,733명입니다. 이들을 주 대상으로 하는 자살 예방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서산시 노인 자살 예방 사업의 현황은 어떠한지, 향후 어떤 대책을 가지고 서산시의 자살률을 낮추고자 하는지 궁금합니다. 끝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추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맹종우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산시장 맹종호입니다. 김부건 의원님의 질문 잘 들었습니다. 역시
복지 분야의 전문가답게 세세하게 이렇게 질문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유부건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건강가정 다문화센터 건립과 관련된 질문,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와 관련된 대책, 정신건강증진센터와 관련된 계획,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과 관련된 질문, 또 조직 개편과 관련된 질문, 조현병 등과 관련된 질문 등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부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내용 중 서산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교육장소 제공 등 이용자 편의 및 서비스 강화를 위한 대책 또는 계획, 그리고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대한 서산시의 대책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 관련 국장, 단장, 직속기관장 및 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우리 의원님께서 새로운 질문을 좀 많이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준비된 답변에 대해서는 충실히 또 답변을 드리겠고, 새로운 질문에 대해서는 또 의원님께 저희가 충실히 답변 드려야 될 또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면과 또 찾아뵙고 대면 설명을 드리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의원님 좀 양해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먼저 서산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교육장소 제공 등 이용자 편의 및 서비스 강화를 위한 대책 또는 계획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또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센터의 센터장으로 활동하셨기 때문에 그 어느 의원님보다 이 부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이 있는 이렇게 질문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서산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황에 대하여 의원님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08년 2월 개소한 후에 2009년 현재 위치인 서산 새마을금고 2층으로 이전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무실, 상담실, 교육장, 육아, 정보 나눔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센터 조직으로는 사무국장을 중심으로 가족교육팀과 가족문화팀 등 2개 팀이 구성되어 있고, 언어 발달 지도사, 방문교육 지도사, 이중 언어 코치 등 총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센터 운영 지원 사업, 한국어 교육, 방문 교육 사업, 특성화 사업, 다문화 어울림 사업, 공동 육아 나눔터 사업, 예고 지원 사업 등 총 10개 사업에 57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산시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 등록한 다문화 가구 등록 인원은 2018년 기준으로 1,218명이며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센터 이용자 수는 연평균 32,000명으로 현재 센터 규모로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의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2017년 1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건강사업이 추가됨에 따라 사업 확대와 이용자 증가로 센터가 매우 축소합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센터의 신축을 위해 건립부지 선정, 사업 예산, 이용자의 접근성, 지역의 균형 발전 등의 복합적인 문제와 방향성을 가지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또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립 및 지원 확대는 저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결과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청소년 문화의 집을 복합센터로 신축하는 방침을 정하고 신축 위치는 서산중학교 앞에 있는 성림전림공원 내에 건립할 계획이며 2019년 토지 매입이 완료되면 여성가족부, 충남도 등의 청소년 복합시설 건립 지원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맞벌이 가구의 일과 가정 양립과 아동의 안전한 돌봄축의 구축을 위해 공동육아 나눔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금년 3월 서산문화복지센터 내에 1호점을 설치하였으나 장소 협소로 시민의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현재 서산농협 서부 지점에 30평 규모로 2호점을 설치 중에 있으며 11월에는 개소할 예정입니다. 또한 내년에는 공동육아 나눔터 3, 4호점 2개소가 추가 설치할 계획으로 부모들의 자녀 돌봄 부담 완화와 이용자 편익 증진에 크게 기여할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산시의 건강 가정문화 조성과 다문화 가족의 사회 통합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위기 가정에 대한 지원 그리고 또 다문화 가족 지원과 관련돼서 전담 팀이나 부서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의원님의 건의와 지적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 때 충분한 검토를 하고 검토 결과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님께 소상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국가적 대재앙이라고 말하는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대한 서산시 대책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문제를 국가의 3대 현안 과제로 설정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 충남도, 우리 서산시가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고령 인구입니다. 65세 인구가 유소년 인구를 넘어서는 등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국가적 이슈로 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현상은 임신, 출산, 보육, 청년, 노인 등 다양한 요인이 맞물려 있는 문제로 이에 우리 시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금년에 인구 정책 및 청년 정책 업무를 전담하는 인구 청년 정책팀을 기획예산 담당관실 내에 설치하였습니다. 지방 소멸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다행히도 우리 시는 꾸준한 인구 증가를 유지하고 있으나 출산율은 15년부터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보면 출산율이 1.525명입니다. 전국 평균보다는 높지만 2016년, 15년, 14년에 비해서 매년 출산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는 출산 양육에 따른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장려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올해 초 출산 지원금과 영유아 양육비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금액을 인상했다는 보고에 말씀드립니다. 또한 출산용품 지원, 양육수당, 보육료, 아동수당 등 인구 시책 사업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전환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남성의 육아 및 가사 참여, 일, 가정 양립을 위한 가치관 변화 등을 유도하고자 어린이집 원생을 대상으로 한 연극과 해미육성 국합축제장에서 캠페인을 펼치고 있고요. 직장교육 등 인식 개선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출산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드리고 아기를 키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식책들을 발굴해서 엄마와 아기, 우리 가족 모두가 행복한 서산을 만드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답변의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보육정책 추진 현황과 계획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은 사회의 미래 구성원을 키워내는 매우 중요한 일이며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고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입니다. 저출산의 지속으로 전체 영유아 수는 감소 추세이나 육아에 대한 큰 부담과 함께 보육의 중요성은 더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151개소의 어린이집에 1312명의 보육 교직원이 종사하고 있으며 6171명의 영유아가 어린이집과 보육시설에 재원 중에 있습니다.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등의 연간 470억 원의 보육 예산을 지원하여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어린이집 CCTV 설치, 통학 차량 후방 카메라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여 부모와 아이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맞벌이 가구의 어린이집 우선 입소 보장, 시간 연장 보육 강화, 맞춤형 보육 도입 등의 국가 정책과 함께 우리 시는 보육의 공공성 제고와 서비스질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보육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집 전체 보육실에 공기청정기 설치와 통학 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지원 및 아동안전, 아동학대 예방 교육 확대로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민간 어린이집의 차액 보육료 지원도 전액 지원하여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며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지원 확대 등으로 보육교사 부재 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년 정책 추진 현황 및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청년 일자리 촉진을 위한 서산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한서대에 대학 일자리 센터를 만들어 지원하고 있고요. 민관 일자리 관련 기관 협업을 통한 일자리 박람회 개최, 서산시 청소년 일자리 수요조사 연구 등 청년 실업 해소와 취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공모에 선정이 되어 국비 2억 250만 원을 포함 총 4억 4,9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0개 사업장에 30명을 연계하여 취업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2018년 상반기 기준 서산시 전체 고용률이 2017년 대비 1.3% 증가한 68.9%를 달성하였다는 보고의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청년 설자리, 놀자리, 살자리 부분에서는 청년들을 우리 사회의 주체로서 적극 참여시키고자 서산시 청년 기본들의 제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 시 청년은 인구의 27%인 46,960명으로 만 18세부터 39세가 청년에 해당되며 체계적인 청년 정책 지원을 위하여 청년 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현재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서산시 청년 현황 분석 및 면접 조사 등을 통해 청년들이 실제로 원하는 부분을 파악하여 수요자 중심의 청년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도 얼러 부탁드립니다. 시는 올해 충청남도 공무사업의 응모에 지역 청년들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와 자립 기반 형성 지원을 위한 청년학교, 청년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청년 활력 공간 조성을 위해 충청남도 공모사업의 응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산시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을 가입하여 보다 나은 환경 속에서 청년들이 자부심을 갖고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 확보에도 노력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시는 효율적인 청년 정책의 추진을 위해 청년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는 소통 창구인 청년 정책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소통의 기회를 넓혀 좋은 의견은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 정책 추진 현황 및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노인 정책 추진 현황으로는 국비 및 도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초연금 지급, 노인 일자리 사업,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운영,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사업, 노인 돌봄 서비스 등 총 24개 사업에 686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순수 12사업으로 장수수당 지급, 분회장 및 경로당 회장 활동비 지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 경로당 신축 및 보수 사업 등 총 13개 사업에 61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 노인 인구는 9월 말 현재 29,733명으로 전체 인구의 16.8%를 차지합니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지 오래되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 이렇게 노인 인구의 증가율은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르신의 연령 및 소득 수준에 따른 맞춤형 노인 복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맹종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장 김택진입니다. 유국원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서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그동안 추진사항 및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여성의 사회 참여 증가와 맞벌이 가정 증가 등으로 인한 출산 장려 정책에 부응하고 자녀 양육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과 정보 제공 및 육아 관련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거점 기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6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012제곱미터의 놀이체험실, 시간제 보육실, 교육실, 공연장 등의 시설을 건립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17년 건립에 대한 정책 자문을 시작으로 2018년 5억 원을 확보했으며 금년 8월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계획을 수립하고 성림근린공원 내의 건립 후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원 조성과 함께 청소년 문화의 집, 건강한 가정 다문화 지원센터를 동일 부진에 건립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조사 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말 서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으로는 2019년 상반기 지방재정 투자와 투자 심사와 기존 성림근린공원 조성 계획을 변경하여 부지를 확장하고 2020년 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으로 2021년 하반기부터 센터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택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한민입니다. 유보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17년 1월에 개소하여 인력으로는 센터장 등 8명이 업무를 수행 중에 있으며 시설로는 사무실, 프로그램실, 상담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성 정신질환자들이 적절한 정신재활 치료를 위한 대책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현재 530여 명의 정신장애인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신과 전문의를 임상 자문의로 위촉하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맞춤형 사례 관리를 하고 있으며 전문 강사를 추빙하여 사회복귀를 위한 원예, 음악, 공예활동 등의 마음치료와 체조, 탁구 등 신체활동을 하는 주간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갈등 해소 및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전문 상담, 재가 정신질환자 치료를 위한 투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와 연계하여 수용자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진행과 더불어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 시민의 자살 예방을 위한 대책입니다. 자살자 및 자살 시도자, 자살 유가족 지원의 경우 대부분 노출을 꺼려서 실태 파악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복지부 산하 중앙심리부검센터에서 경찰청에 보관 중인 과거 5년간 자살자 전수조사를 통해 자살 동기, 특성, 방법, 장소 등을 분석하고 있는데 이 결과가 2019년 3월에 나오면 이를 자살 예방 시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살 예방 게이트 키퍼 양성 교육을 확대 추진하여 자살 보험금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자살 보험금 조기 발견을 위하여 우울증 검진 및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자살 위기 계획 등에 신속히 대처하겠습니다. 앞으로 동천 지역 농약 보관함 설치 및 번개탄 판매 개선 등을 통해 자살 촉발 위험 요인 제거와 시민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캠페인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산시의 노인 자살 예방 사업 현황과 향후 대책입니다. 노인 자살 및 생명사랑 행복마을 조성을 위하여 경로당을 순회하며 우울증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우울증 선별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자살 보험금 368명에 대하여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민간 단체 등과 협력하여 자살 예방 전문 강사를 육성하고 경로당을 순회하며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며 마을 단위 공동체성 회복과 경로당 간 교류를 위해 정서 및 여가 활동 지원 등 다양한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강화하겠으며 자살 보호연금 발굴에도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에 여러 가지 질문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서면으로 자세히 제출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한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유보건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보건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네. 그럼 유보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겠습니다. 시장 여러 가지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아마 우리 당나가족이나 시민들이 엄청 더 존경할 겁니다. 언제 어떻게라고 했는데 지금 근린생활 그 성님 근린생활 지역에 네. 육아정보보다는 더 아니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같은 시기에 건립하는 겁니까? 일단은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국비를 일부 확보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건강가정담화센터, 청소년집보다는 속도가 조금은 더 날 텐데요. 그 건강가정담화센터나 청소년문화의집도 저희가 지금 발벗고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서 큰 차이는 없을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원래 시장님 공약에 네. 들어 있어서 2022년도에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시장님이 말기에 하시고 싶으면 하시고 안 하시고 싶으면 안 하신다 이런 의무를 가진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언제 어떻게라고 사실은 넣은 것이고요. 네. 그런데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시기를 들어보니까 아마 네. 그 전에 이전에 되는 거 맞죠? 아까 보고 말씀드렸듯이 2022년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2021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빨리 해서 공약을 빨리 이행하고 싶은 마음은 우리 유보근 의원님의 마음이나 같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희망을 갖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정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네. 청년 정책이라든지 기타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정책을 수립하신다고 해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요. 네. 또 어쨌든 제 마음이지만 신뢰감이 99% 같습니다. 그러나 이 저출산 정책을 지금까지 시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담당 부서에서 설명한 거하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네.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좋은 정책 제안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은 시정에 참고할 텐데요. 일단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기초자치단체에서 해결한다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동안에 고령화의 문제를 노인 문제로 국한해서 접근했고 저출산 문제를 출산 장려 정책으로 풀어보려고 했는데 사실은 둘 다 실패한 정책이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는 고령화는 어떻게 보면 또 행복이 있기도 하거든요. 평균 수명이 연장이 되고 건강하기만 하시다면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저는 청년 정책에서 풀어야 된다는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청년들이 행복하고 일자리가 많아야 우리 청년들이 4포 세대라고 하잖아요. 연애, 결혼, 출산 이런 것을 다 포기한 세대들이 꿈과 희망을 갖게 하는 일, 거기에서부터 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우리 사회가 고령화가 문제가 되는 것은 고령화된 어르신들을 어떻게 모실 것인가의 문제인데 모시는 젊은 세대들이 어려우면 모시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 정책을 통해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접근하는 게 좀 맞다. 독일이나 북유럽의 사례를 보면은 그쪽에 해답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정책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접근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본 의원이 듣기로는 청년 학교라든지 청년 정책 네트워크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본 의원도 출산
지금 아이 낳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이를 낳아서 어떻게 모범적으로 잘 키워서 청년이 되는 희망이 있는 청년이 되는가에 출산 정책이 성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평상시에. 근데 시장님 역시 그런 쪽으로 정책을 지금 방향을 잡고 계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이고요. 이 노인 정책도 마찬가지고요. 그 특단의 정책이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일가정 양립 아까 잠깐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네.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를 낳을까 말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굉장히 초점을 맞춰 주시면 네. 그래서 지난번에 조동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청 청사대에 직장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건설 말씀도 하셨는데 네. 네, 그건 뭐 지금 다 이해는 하지만 그런 식의 어떤 뭐가 특단의 이 대책이 주어져야 되고 본 의원 생각으로는 아버지도 육아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직장 환경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것과 관련돼서 제가 좀 보고를 받아봤더니 우리 남자 직원들도 출산, 육아, 휴직을 생각보다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으로서 우리 남성 직원들이 출산 육아 휴가를 갈 때 눈치 안 받고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이 말씀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청 직원 중에서 부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출산한 여성이 먼저 쉬고 그 다음에 쉬고 나서 눈치 보게 하지 마시고 여성이 복귀하면 아빠를 다시 육아로 투입할 수 있게 눈치 안 보게 해주실 수 없는지 이렇게 질문 드렸었거든요. 네, 제가 눈치 안 보고 휴직을 할 수 있게끔 권장하겠다고 또 답변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또 직원들이 휴가를 가는 문제는 또 직원들의 또 판단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장 내에서 자리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가정 내 경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가라고 다 활용하라고는 못합니다만 의원님 말씀처럼 상급자의 눈치 때문에 아니면 동료들 간의 관계 때문에 망설이지는 않게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 본 의원이 의견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청년들이 잘 일자리를 마련하고 그런 것도 좋지만 일자리를 마련해서 청년의 주거 정책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희망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청년 주거 정책에 대해서 시장님 혹시 생각하신 거 있으신가요? 제가 선거 때 시민들을 만나서 이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드렸냐면 지금 서산시의 아파트가 주택 가격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했더니 의외로 아파트 가격이 좀 내려야죠. 그런 답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럽니까? 했더니 사실은 뭐 제 또래 분들, 제 나이대 분들한테 던진 질문이었습니다만 저희 세대들의 2세들이 지금 결혼과 취업과 이런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는 좀 집값이 떨어져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그 답변의 요지는 집값이 떨어져라는 게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 좀 더 싼 값의 주택을 제공받을 수 있는 다양한 주택 공급 정책을 펼쳐달라는 뜻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서산시에는 임대아파트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매우 부족한 상황인 것도 맞습니다. 앞으로 도시개발과 공동주택 건립 시에 임대아파트 등을 많이 건립해서 우리 청년들과
사회적 약자들이 주거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제 답변은 끝내도 되는 겁니까? 네. 매니저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하실 분. 보건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여러 가지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정신보건팀에 정신보건복지센터가 들어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은 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정신보건팀에 서산시 정신보건복지센터가 뭐가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정신보건팀에 인원이 몇 분이십니까? 정신보건팀의 팀장 1명, 그다음에 정규 직원 4명, 그다음에 치매까지 하면 그런데 치매 인력이 5명, 그다음에 정신보건 전문 요원이 4명 있습니다. 네. 아까 존경하는 최일용 의원님이 보충 질문 중에 전문 직원이 인력 보강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말씀이 인력 수급이 그때 맞추어서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까 본 의원이 이 정신 질환자들의 숫자라든지 중요성을 여러 차례 여러 방면에 말씀드렸는데 본 의원은 그 의원 가지고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만약에 이게 지금 치매 관리에 대한 뭐가 거의 반은 차지하고 있습니다. 치매 관리 사업에 관한 전반에 관한 거, 치매 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이런 부분들을 쭉 하면서 정신보건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딱 한 줄 있습니다. 이 인원으로는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그때 수급을 한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사전에 수요 조사를 해서 인력을 보강해놓고 일을 추진하시면 사회적 비용이 좀 절감되지 않을까요? 의원님이 지적하는 말씀 부분은 저희들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 전체적으로 보면 또 치매도 중요하고 정신보건도 중요하고 다른 업무도 다 중요하기 때문에 시에서 하여튼 앞으로도 인사부서 상의를 해서 추원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사실은 사회복지사나 의사나 임상심리사나 그분들이 해야 되는 거 그분들은 기구나 기계나 마찬가지입니다. 기계 하나 들여놓는 것보다 그 한 사람을 키워서 전문가를 활용하는 게 훨씬 효과가 더 큽니다. 그래서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로 재활시설을 구축할 용의가 혹시 계획이 혹시 있으실까요? 정신재활시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그 민간 재활시설은 지곡인가 한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성향이 있습니다. 한가운데 있는데 민간 부분이 그런 건 해야 맞고 저희들 기관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뒤에서 뒷받침해 줘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죠, 소장님. 민간 부분에서 다 하기는 예산이 안 되죠.
지금 민간이 하기 때문에 너무 열악해서 분명히 그 조사 자료를 지금 다 조사해놨는데 못 찾아서 그러는데요. 5명 정원에 4명 있습니다. 10,000명이 넘는 질환자들이 있는 서산시에 5명밖에 수용을 못한다? 정원에. 정책적으로 뒷받침해 주셔야 재활시설이 민간이 하든 공기관이 하든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합민수당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이부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부근 의원님의 시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4분의 의원님들의 시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들과 답변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시정 질문 상황을 방송하기 위해서 애써주신 CJ 헬로비전 충남방송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3일차 시정 질문이 있겠습니다. 사회를 선포합니다.